자, 이번 시간에는 PLC 판넬 CPU 이중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중화 시스템은 특수한 목적, 즉 이제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장비들을 운영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이중화 PLC는 굉장히 고가고요. 일반 싱글 PLC보다는 훨씬 더 두세 배 비싼 가격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중화 PLC를 구성을 하냐면, 보통 이제 CPU 한 개만 해서 싱글로 구성을 하게 되면 CPU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전체적으로 그 판넬에 엮여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다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못 할 수가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화 PLC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가적인 부분이고, 설치도 외산 제품들은 몇 천만 원씩 하는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정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할 때만 이제 보통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기존에 과거에 했던 프로젝트에 관련된 샘플들을 한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지만, 실제 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중화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지멘스하고 ABPLC 관련된 부분들, 외산 제품으로 구성된 컨피그와 도면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중화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1500 시리즈로 이중화를 구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멘스 PLC 두 개와 그리고 커플러를 이용하고 허브와 IO 드라이버 파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중화를 구성을 했어요. 구성을 했는데, 저는 파워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완벽한 이중화라고 보시면 오기 힘듭니다. 왜냐면 메인 전원 자체가 이제 한 개만 들어오니까. UPS 전원 한 개만 들어오도록 구성이 됐어요. 왜냐면 메인 전원 자체를 UPS 전원이나 이제 일반 전원을 이렇게 두 개로 주는데도 많이 없다 보니까 한 개만 전기 쪽에서 보내주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PS 전원이 1차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다이오드 자체를 파워 스플라이 24V로 이제 변경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죠. 그러나 이제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이중화로 파워 스플라이 이중화로 구성을 해서 IO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CPU는 다이오드에 나오는 것들, 나오는 1번 다이오드에서는 24V CPU 전원을 한 개 들어가고, 2번 다이오드에서는 또 DC24V가 이런 식으로 공급되는 형태로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UPS 전원을 판넬은 공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앙감시반에 받아야 될 거, 이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이 파워 서플라이 상태는 무조건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고요. DI 쪽으로. 그리고 이 UPS 전원 자체가 들어오는 공급해줬을 때 UPS 상태 관련된 부분도 모니터를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UPS가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전체적으로 이 전원이 공급이 안 돼버리면 이 공장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무조건 관련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는 게, 이 관리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UPS 전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누전이 좀 발생이 됩니다. 이게 누전이 종류가 저항성 누전과 용량성 누전이 있는데, UPS는 내부에 이제 콘덴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용량성 누전이 좀 발생이 돼요. 이게 실질적인 누전 차단기로 영향을 주면 메인 차단기가 떨어질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전은, UPS 1차전은 무조건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추후에 저항성 누전과 용량성 누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있겠지만, 한번 이 부분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타입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도 좀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정말 요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UPS 1차 전원은 될 수 있으면 용량이 크면 클수록, 작으면 그나마 낫지만 용량이 뭐 3kg, 5kg 정도에 대한 UPS 전원을 사용하면 1차 전원은 무조건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하셔서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는 PD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1차 전원 자체를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워 서플라이 자체를 다이오드 이용해서 1차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이중화로 전체적인 IO로 구성하고, 파워 서플라이 1번은 CPU 1번으로, 파워 서플라이 2번은 CPU 2번으로 이렇게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파워 구성이고, 여기 컨피그를 한번 볼까요? 컨피그 보면 CPU가 이렇게 두 개 있죠. 두 개 있으면 요거는 이제 광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피버 케이블.
양쪽으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요거는 이제 멀티 케이블로 무조건 연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싱글 케이블은 보통 안 하고, 멀티 케이블은 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광점포는 멀티로 거의 대부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각각의 CPU는 커플러로 연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통신을 연결하겠죠. 커플러를 이용해서 각 하부 쪽에 데이터들을 갖고 있도록 구성하죠. 이 커플러를 이용해서, 커플러도 당연히 전원이 2개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한 개가 전이 나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계속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플러도 저는 공급단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신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하부 쪽으로 연결되겠죠. 한 개는 허브로 연결되고 또 한 개는 또 다른 허브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허브를 통해서 이런 PCIO 통신 카드를 이용해서 PC가 연결되고 또 TC2번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프 형태로 구성이 돼서 요거는 또 이런 식으로 커플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느 중간에 어느 이 선이 끊겼다 하더라도 요렇게 통신이 돼서 허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커플로 통해서 CPU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쪽 단이 끊겼다 하더라도 이쪽을 통해서 두 번째 허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커플러를 통과를 해서 CPU로 이렇게 통신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요게 끊긴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통신이 되니까. 그리고 요게 죽는다 하더라도 이중화 광케이블을 이용해서 양방향으로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화 구성이 전체적으로 컴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허브 자체도 전원이 따로따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중화로 전원이 보통 2개가 입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오는 그 전원 자체를, 요런 전원 자체를 따로따로 이렇게 넣어주면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도 허브도 파워 이중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개 넣어주면. 요게 전체적인 이제 커플러를 이용한 이중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완벽한 이중화가 되기가 힘들죠. 왜냐면 전원이 1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여기처럼. 1개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완벽한 이중화라고 보긴 좀 힘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전원까지 이중화 시키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 다음 장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ABPLC 이중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BPLC 요 보시면 요 모듈 타입입니다. 모듈로 해서 뭐 CPU가 파워 있고 CPU 들어가 있고 각 통신을 하는 점퍼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각 하부 쪽으로 통신할 수 있는 랜 카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CPU를 2개를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는 파워 구성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전체적인 파워 구성인데, 메인 파워 구성을 좀 볼게요. 자, 요거는 한 개는 일반 전원이 들어가고 한 개는 UPS 전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데 ATS라는 걸 이렇게 설치를 해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은 이렇게 크기도 이렇고 앞면 이렇게 ATS라는 전자장비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설치가 된다면 요거는 뭐냐면 평상시에 일반 전원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일반 전원이 끊겼을 때 자동으로 UPS 전원으로 절체되는 하나로 절체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용량이 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요 절체 스위치를 중간에 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가 이제 이중화 전원의 ATS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하부 쪽은 그냥 싱글로 다 구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느 거 전원이 나간다 하더라도 계속 전원을 살 수 있도록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워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 24V도 이 메인 전원에서 전체적으로 IO 드라이버로 주고, ATS 자체는 이런 식으로 해서 ATS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파워를 구성을 해서 전원을 공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의 컴피그를 좀 복잡한데, 요 하부 쪽은 보지 마시고, 하부 쪽이나 이런 거는 하부로 연결해서 허브를 연결해서 컴피그를 구성한다고, 하부 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 요 위쪽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원은 이제 메인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이제 CPU가 한 개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CPU와 CPU 통신하기 위해서 통신 카드가 한 개 들어가겠죠. 이것도 당연히 멀티 케이블입니다. 멀티 케이블이고, 하부에 통신 카드가 한 개씩 연결돼서 하부 쪽으로 PLC나 허브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컴피가 구성이 돼서 이중화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ABPLC가 이제 이중화 구성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말씀드린 중요 부분은 요 ATS가 들어간다는 거, 이중화 구성. 그래서 요게 좀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TS 자체가 이제 문제가 발생돼 자동 절체 스위치로 이용해서 PLC가
죽지 않는 시스템으로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뭐 요런 구성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타입은 파워를 따로따로 공급하는 타입입니다. 파워 구성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파워 구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파워 구성이 한 개와 또 한 개, 두 개로 이렇게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 공급되는 것들이 이 파워 24V 쪽에 각각으로 공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거.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이쪽에서 사용되는 것들이나 PLC나 이런 전원 자체를 이중화로 구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파워 서플이 따로따로 구성이 되죠. 여기가 나간다 하더라도 이 한쪽은 무조건 공급이 돼서 문제없이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많이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원 자체를 ATS 사용하지 않고 각각 개별적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 파워 서플라이한테 이렇게 전원을 공급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방식도 있다는 걸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용량이 많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각각의 개별적으로 요거는 다른 판넬로 이제 다른 판넬에 또 한 판넬에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개는 판넬 CPU 한 개 이중화 판넬 한 개 있고 또 다른 판넬 쪽에 또 CPU를 한 개 더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중화를 구성을 시키는 거죠. 한 판넬에 다 들어가 있으면 거의 문제가 생겨버리면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되니까 판넬을 아예 나눠버리는 겁니다. CPU 자체 이중화 구성을. 그렇게 해서 아예 이쪽 전원이 나간다, 그 판넬 전원이 나간다, 이 판넬 전원 자체가 이중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문제없이 이 이중화를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넬이 아예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중화 판넬에 대한 구성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 다가 PLC 판넬 이중화 구성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요거는 사실 이 CAD 파일로만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요거는 지금 이 판넬들은 다 제작이 돼서 다 현장에 다 납품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 촬영이나 이런 걸 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이해가 빠를 건데 지금 상황 자체에서는 이거를 뭐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거기 다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다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촬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이 없어서 추후에 제가 이중화 판넬을 한 개 더 만드는 설계를 하거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그거를 만들고 납품하기 전에 제가 그 판넬 그 제작하는 업체에 가서 테스트를 할 때 한번 그거는 동영상 촬영을 해서 도면과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PLC 이중화 관련된 부분들을 간단하게 CAD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빼서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